네. 제목 제가 이렇게 달았는데요. 네. 2023년 글로벌 경제 전망 너무 거창한데 미국을 중심으로 경제가 어떻게 흐름을 이렇게 이어갈까 간단하게 살펴보는 형태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이게 자그마해서 이게 화면에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2023년 세계 경제는 어디로라고 달았는데요. 네. 이게 이제 블룸버그가 전문가들, 월스트리트에 있는 전문가들을 상대로 해서 질문을 했죠. 그래서 이게 서베이를 설문조사를 해서 그 네. 평균치를 낸 겁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은 어떨지, 물가는 어떨지, 미국, 유로존, 일본, 중국 성장률과 물가는 어떨지를 전망을 미리 해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확대를 안 해도 좀 보이나요? 우리 PD님? 이게 피디님, 안 보일 것 같죠? 예, 제가 약간 확대를 해볼게요. 네. 예. 보세요. 먼저 빨간색으로 제가 박스 친 게 미국입니다. 네. 미국 GDP는 성장률이죠. 네. 예. 한 나라의 경제가 전해에 비해서 올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는가 네. 나타내 주는 건데요. 지금 여기 연간으로 2022년 연간이라고 표시된 부분 보면 1.7%죠. 네. 올해 미국 GDP 성장률은 1.7%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죠. 네,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를 총 합해서 나오는 그렇죠. 연간치인가요? 맞습니다. 예, 네. 예, 그렇죠. 그래서 분기별로 설명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쪼개 보면 사실 네. 올 1분기, 2분기는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0.6 기록하면서 네, 어려워요. 사실은 예, 그렇죠. 두 분기 연속으로 성장률이 마이너스니까 네. 야, 미국 경제가 침체기로 간 거 아니야? 뭐 이런 사실은 시장 내에서 관측들이 많았고 네. 저것 때문에 연초 올해 한 중반까지도 주식시장이 많이 흔들렸죠. 네, 1, 2, 3, 4, 5, 6 이 정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상반기에. 예. 그러다가 3분기 얼마 전에 발표됐던 3분기 성장률이 엄청 좋게 나왔어요. 네, 2%대 갑자기, 중후반으로 나왔고요. 네. 4분기도 뭐 지금 0.6 적혀 있는데 네. 실제로는 한 1%까지 보는 전문가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연간으로 보면 1.7%면 굉장히 양호하다. 네. 미국이란 큰 경제를 가진 나라가 1.7% 정도 성장하는 거면 굉장히 안정적인 성장을 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네. 통상 미국은 1%를 기준으로 해서 네. 1% 성장률이 넘어가면 경제가 괜찮구나. 1%가 안 되면 경제가 썩 좋지는 않구나. 이렇게 네. 이제 그냥 러프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1.7이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네. 그럼 내년에 미국 경제 성장률은 어떨 것인가? 지금 0.4로 전망되고 있죠. 1분기에 마이너스 0.1이잖아요. 네. 내년에 1분기에 마이너스 0.1. 이거는 좀 연준이 어렵다. 맞죠? 연준이 계속 지금 미친 듯이 금리를 그쵸? 올리고 있잖아요. 네. 금리를 올린다는 말은 사람들이 돈을 빌리는 값을 계속 끌어올리는 거죠. 그쵸. 그래서 가게는 돈을 빌려서 집을 사고 소비할 수 소비를 있는 하고. 그게 이제 여력이 또 줄어드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주머니를 닫아버리는 맞습니다. 거죠. 예, 기업들도 설비 투자를 하려면 회사채를 찍거나 돈을 빌려와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그 길이 막혀버리는 거죠.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그래서 버티다가 내년 1분기 되면 미국 경제 성장률은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데 네. 그나마 2분기, 3분기, 4분기는 성장률이 괜찮아서 연간으로는 0.4인데 올해가 1.7이니까 16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성장률이. 네, 올해 성장률의 한 4분의 1 그렇죠. 수준.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경제 성장이 굉장히 둔화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 일각에서는 내년에 미국 경제가 침체로 가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하지만 네. 여기 지금 블룸버그 서베이 기준으로는 침체까지는 아니다. 그냥 성장률이 조금 둔화되는 떨어지는. 정도다. 네. 예, 이렇게 보고요. 그나마도 2024년이 되면 1.4%로 또 성장률이 괜찮네요. 다시 또 괜찮아진다라는 거죠. 결국은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려서 경제를 망가뜨리느냐 마느냐는 좌우하는 건 물가가 어떻게 되느냐죠. 네. 지금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 보면 연간으로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8.0% 굉장히 높죠. 네. 이게 이제 왜냐하면 연준의 물가 목표치가 2%거든요. 연준은 2% 절대 안 넘어가게 네. 우리는 막아야 돼. 차이가 6 정도 그렇죠. 나는데. 6% 포인트니까 너무 네. 차이가 크죠. 네. 근데 이게 이제 계속 금리를 지금 올리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내려가야 되겠죠, 물가가. 그래서 내년 보면 물가가 조금 내려가요. 그래서 네. 내년 연간으로 보면 반토막 올해 8.0이니까 내년은 4.1로 내려가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좀 부족해요. 그나마 이제 연준 목표치가 2%인데 거기에 가까워지는 때는 내후년 2024년에 2.5%로 2% 가까이 이제 내려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내년 중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이제 멈출 거고 내년 말이나 아니면 내후년이 되면 금리를 다시 내릴 거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궁금한 게 있는데 보면 이 GDP, 그러니까 나라의 성장률을 보여주는 GDP는 지금 좀 뭐라고 해야지 줄어드는데 또 그 소비자 물가지수, 물가의 상승률도 좀 잡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례인 건가요? 그러니까 그 국가의 성장률과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 경제 성장은 그 부가가치, 그러니까 한 나라가 그 기간 동안 만들어낸 경제적 부가가치의 합이거든요. GDP라는 건. 근데 그게 경제 성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려면 경제 주체들이 뭔가를 많이 소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총 수요라고 우리는 얘기해요. 경제에서. 총 수요는 물가하고 관련이 있어요. 총 수요가 많으면 물가가 올라가요. 그렇죠. 맞죠? 수요가 많으면. 맞죠? 그렇죠. 만약에 주식 시장에서 주식을 살려는 수요가 엄청 많으면 주식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맞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거든요. 경제 주체들이 소비를 하고 설비 투자를 하는 수요, 이거 합치면 총 수요라 그러는데 총 수요가 굉장히 많으면 물가가 위로 끌어올라가게 돼 있어요. 살려는 사람이 많으면 제품 가격도 올라가고 주식 가격이 올라가듯이. 그래서 연준이 지금 하려는 금리 인상은 이 총 수요를 줄여서 물가를 낮추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금리를 올려서 총 수요를 낮추면 경제 성장률도 내려가고 물가도 같이 내려가는 거죠. 근데 이 두 개가 적절한 선에서 균형을 찾도록 유지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물가가 내려갔는데 경제 성장이 더 빨리 내려가서 경제가 완전 망가져. 이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장률이 적당한 수준에서 냉각될 때 금리도 같이 내려가게 해주는 게 연준의 통화 정책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방금 거죠. 말씀하신 그렇게 내려가면 그야말로 그게 바로 경기 침체인 거죠. 그렇죠. 너무 확 내려가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된다든지 최악의 상황, 실업자들이 양상된다든지 하면 연준이 어쩔 수 없이 또 금리를 다시 내려야 되겠죠. 근데 연준은 금리 올렸다가 내렸다가 뒤죽박죽이잖아요. 경제가 완전 망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없도록 최대한 금리를 이제 천천히 지금은 계속 올리고 있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천천히 올리거나 잠깐 멈춰서 동결하거나. 경제가 이제 괜찮나 확인하는 거죠. 물가는 좀 내려갔나, 경제는 좀 괜찮나 확인한 다음에 또 다시 이제 금리를 올리거나 경제가 안 좋아? 그럼 이제 금리 인상 멈춰 이렇게 결정을 내리겠죠. 그게 내년 중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 중에 큰 변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팬데믹 때 계속 돈을 풀어서 경제 성장을 끌어올렸는데 물가가 너무 올라가서 그것 때문에 이제 계속 올해부터는 금리를 잡으려고 가파르게 미친 듯이 올렸는데 내년 되면 이제 그 둘 사이의 균형을 찾기 위해서 금리를 다시 이제 올리는 거 멈추고 상황에 따른 금리를 내리는 시점을 찾아야 되는 중대한 기로에 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에 따라서 주식시장도 큰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달러가 강해서 사실은 주식시장이 망가진다.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달러 이렇게 맞죠? 해서. 결국 이 말은 나라마다 그 금리라는 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장금리도 따라서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금리가 높으면 그 나라로 돈이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화폐 가치가 높아지는 거니까. 그렇죠. 똑같은 채권을 샀는데 이 채권을 사면 금리를 3% 주고 이건 5%를 준다. 그럼 돈은 5% 주는 쪽으로 가겠죠. 그쵸. 맞죠? 미국이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빨리 올리니까 미국 시장금리도 같이 올라가죠. 그쵸. 우리나라 금리는 그만큼 못 올렸죠.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더 비싸.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 돈이 가는 거예요. 돈이 막 미국 쪽으로 몰리니까 달러가 강해지는 거죠. 달러 가치가 높아져서 달러가 강해진 거죠. 근데 그게 내년 되면 이제 조금 진정된다는 거죠. 달러 인덱스가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이게 올해 연간 평균으로 105.3이거든요. 높은 거죠. 엄청. 그렇죠. 근데 연간 평균이고 4분기만 보면 113이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내년 1분기가 되면 111로 조금 낮아지고요. 그다음에 2분기가 되면 108. 그다음에 4분기가 되면 105까지 떨어지죠. 내년 되면 평균 99까지 떨어지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달러가 너무 강해서 투자금이 다 미국으로 가고 한국이나 다른 이머징 마켓들은 고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는 이제 내년 한 중반쯤 되면 쏙 들어가 버리겠죠. 그렇죠. 이제 이런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로존은 사실은 뭐 크게 볼 필요 없는데 그나마 유로존은 내년 2023년 연간으로 보면 마이너스 0.1이거든요. 이제 유럽은
경기 침체로 빠져든다라는 거죠. 지금 아시다시피 네.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궈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올 겨울에 추워지면 에너지 위기가 온다. 네, 막 이제 아껴 써라요. 그렇죠. 지금 에너지 엄청 아끼고 있대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내년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나마 이제 2024년이 되면 다시 플러스 1.5로 네. 회복은 되겠지만 내년은 조금 고생할 거다. 유로존은 이거고요. 네. 뭐 일본은 뭐 내버둬도 뭐 네. 그냥 별로 뭐 어렵죠. 망조가 약간 망조가 들어서 네. 별로 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 중국이죠 우리가. 네.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미국이 이제 내년에 경제 성장이 조금 둔화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나마 이제 그러려면 유럽은 마이너스고 미국은 올해보다 안 좋아지고 네, 그나마 이제 예쁘고. 그렇죠. 네. 중국이 올해보다 살아줘야 이제 글로벌 경제가 조금 안정적으로 갈 텐데. 네. 그나마 이제 지금 최근에 제로 코로나를 조금씩 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경제가 오늘도 좀 이런 콘텐츠주들 좀 살아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게 비단 어떤 특정한 어떤 업종이나 주식뿐만이 아니고 중국 경제도 전체적으로 살아날 수 네.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중국 경제 보시면 중국 GDP가 올해 연간으로 지금 3.3%. 네. 역사적으로 이렇게 낮은 적이 없었죠. 그럼 보통은 평균적 대략 어느 정도였나요? 그러니까 재작년까지는 7% 성장이었었고요. 정말요? 예. 작년에도 5%대 중반 성장률이었는데 이번에 네. 이제 3.3이니까 말이 안 되죠, 사실은. 네. 근데 이게 이제 내년이 되면 4.8로 좀 나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제로 코로나가 풀리고, 풀면서.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또 내년에 뭐가 좀 예상이 되냐면 시진핑이 이제 3년임을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시진핑이 내년에는 좀 규제를 풀어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의 규제를 엄청 세게 했던 걸 좀 네. 풀어줄 가능성이 높고요. 네. 제로 코로나가 풀리면서 또 소비가 살아날 거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규제, 보건 쪽에서의 코로나 규제, 부동산 쪽에서 부동산 가치가 너무 많이 뛰니까 네. 집값 잡으려고 사실 규제를 때렸던 건데 이 두 개를 한꺼번에 풀면 중국 경제가 지금 4.8 전망치지만 이거보다 더 살아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미국이 조금 둔화되는 걸 메꿔줄 수 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코로나에 관련된 규제, 그리고 부동산에 관련된 규제 큰 두 가지의 규제가 풀리면서 맞습니다. 내년도 전망은 좀 밝다, 희망적이다.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내년 경제는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미국은 네. 좀 둔화된다, 유로존은 아예 침체로 빠진다. 그나마 중국이 규제가 풀리면서 조금 괜찮다. 살아나서 미국의 빈자리를 조금 메워줄 거다. 네. 이런 흐름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